정형외과의 선승덕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거는 무릎 관절염의 노인 환자, 언제 수술하고 언제 수술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사실 수술하고 안 하고는 거는 사실 저희 원장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환자한테는 중요하지만 저희는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주로 중점을 두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왜 무릎이 아픈 것일까요? 그리고 감별 진단, 무릎 질환에 있어서 보존적 치료의 방법들과 저의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노인 환자들, 무릎 관절염 환자 언제 수술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왜 무릎이 아플까요? 일단 신경이 자극되어서. 왜 신경이 자극되죠? 신경이 자극되면 당연히 아프죠. 신경이 자극되는 이유는 염증 물질들이 나와서, 이 염증 물질들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염증 물질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그 강의를 준비해준 제일약품의 세레브렉스를 쓰는 거죠. 그럼 왜 염증 물질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연골이 부서져서,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왜 연골이 부서지는 것일까요? 다쳐져. 이제 그 교통사고나 아니면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해서 연골이 깨져 나오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인대가 끊어지거나 반월상 연골이 찢어져도 거기에 대해 이제 불안정성이 생기거나 그 막아주는 막이 없어서 또 연골이 쉽게 부서질 수가 있고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재생이 늦어지기 때문에 파괴되는 것보다 생기는 것이 늦어져서 연골이 부서지게 되죠. 그러면 왜 파괴되는 것보다 생기는 것이 더 늦어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모두 뭐 5, 60대가 돼서 다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빨리 오고 어떤 분은 늦게 오고, 또 직업적으로 심한 분은 빨리 오고 늦게 오고 그럴 수가 있죠. 염증, 류마티스라든지 그 가우트 같은 게 있는 분도 올 수 있고, 기타 또 노화의 속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신경이 자극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위로 나오는 그 페모랄 러브에서 나오는 브랜치들이 이렇게 딱 자극이 들어가지고 사이노비움까지 들어가고 관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연골 자체는 그 신경이 가지는 않기 때문에 연골을 싸고 있는 사이노비움과 골막, 그리고 페리오스팀 같은데 자극이 돼서 아플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골수 내에 그 캔서러스 본 쪽에도 이런 파이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극이 되면은 이 통증을 이쪽으로 전달해서 아픈 거죠. 커먼 페로니얼 러브는 라탈에서 오고 있고요. 사페스 노브가 이쪽에 피머 이쪽 앞쪽 내측, 무릎의 내측, 티비알 러브도 내측의 지배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통증 반응은 이 통증 신경을 통해서 통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통증 신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너브 엔딩이 가장 이제 아픈 거가 나타나고요. 인캡슐레이티드, 이게 이제 확장되면서 우리가 무릎이 많이 부으면 아프듯이 그럴 때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사이노벨 멤브레인에 있는 너브 엔딩이죠. 이게 자극이 되면서 염증 반응에서 자극이 되면 이게 아파서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하게 되고요. 이렇게 커먼 페로니얼 러브가 라테랄로 들어가고, 페모랄 러브, 사페노스 너브가 메디알 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경이 자극되어서 아픈데 왜 신경이 자극되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증 물질이 나오는 거죠. 이 프로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과 안티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이 있는데, 요게 많으면은 염증이 많이 생겨서, 우리가 보통 이제 셀렉콕시브를 쓰는 게 셀렉티브 코스2 이니비터로서 페인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위산을 억제해서 위에 대한 손상이 없도록 하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을 쓰면은 이러한 안티 인플라마토리 팩터의 작용을 차단하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염증 물질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일단은 연골이 손상되면 이렇게 제가 이게 찍었던 건데, 연골이 이렇게 더덜더덜합니다. 2차적인 염증이 여기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 사이노베움에 있는 마크로페이지를 잡혀 들어가서 거기 자극이 되면서 활액막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활액막염 때문에 그 활액막에 있는 신경이 자극돼서 아프고, 연골을 받치고 있는 뼈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게 연골이 깨져나가면 뼈가 노출되고, 밑에는 바로 또 신경들이 있죠. 그 본메로에 들어온 신경들이, 그게 자극이 돼서 아프고, 뼈 안에 있는 신경이 자극되고, 뼈 안에 압력이 높아지면 또 신경이 자극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옛날에는 본 리전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다 미세골절로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골수내 부종, 압력 증가로 의해서 아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관절막이 팽창하면은 거기에 인캡슐레이트 되는 그 신경, 아까 다발 있었죠. 끝에 이거 확장이 되면은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관절막의 팽창, 신경들이 자극돼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연골이 부서져서 그렇게 되는데, 그럼 왜 연골이 부서지는 것일까요? 자, 보세요. 이게 젊었고, 이렇게 예뻤던 분들이 보면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다 변합니다. 그리고 다치거나 깨지거나 무릎이 밖으로 휘거나 안으로 휘면은 연골이 다 깨져나가죠. 요새 참 이게 보면은 나이가 들면은, 미모가 평준화된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젊었을 때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늙어가고, 저희도 똑같이 무릎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 처음에 건강했던 무릎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게 쭈글쭈글해지고 연골이 깨지고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초기. 보통은 이제 나이 드신 분을 보면은 이렇게 일자다가 점점 갈수록 이렇게 휘어갑니다. 이게 오다리로 되면서 휜다리가 되면서 이쪽에 연골이 깨져 나오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왜 파괴되는 것보다 생성되는 것이 늦는가? 이 메카닉, 우리가 이제 오다리거나 휜다리거나 염증이 있거나 유전적으로 좀 약하신 분, 그리고 노화가 있거나 기타에 의해서 이런 쉽게 연골이 깨져 나와서 염증 물질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볼리즘, 깨지는 거와 아나볼리즘 생기는 게 우리가 보통 사람은 이렇죠. 그러면 잘 균형을 이루면은 연골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통증은 없지만은 어떤 경우에 심하게 다치거나 노화하거나 아니면 염증이거나 그런 경우에 있는 경우는 카타볼이 훨씬 세지죠. 아나볼리즘보다는. 그래서 이쪽으로 축이 이동하게 되면은 연골이 깨지면서 계속 염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연골은 깨져나가고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골을 깨는 원인들은 노화, 카틸리지 프로덕션 디스트럭션의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제네티컬리 디터민드 메카닉스는 이거 중요합니다. 트라우마, 인스타빌리티가 왜 안 좋냐면은 ACL이 끊어지는 경우에는 상당히 연골이 연골이 손상되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메니스커스 테어도 요새는 거의 다 이제 꼬매려고 웬만하면 꼬매려고 하는데 옛날에 잘 몰라서 다 제거했지만은 요새는 메니스커스 테어도 상당히 관절염을 속발할 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아니면 류마티스 경우도 관절염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이 정도에서 원인을 이제 마감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외래 오면은 무조건 환자들이 와서 주사를 놔달라고 그래요. 근데 주사 놓고 나서 계속 더 아프다고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주사 맞아서 더 아프다고 막 원장한테 뭐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디퍼런셜 다이어그노시스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환자들이 주사로 다 낫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분이 RA가 아닌가, 가우트가 아닌가, 앵킬로징이 아닌가, SS, 가우트가 의외로 많습니다. 중년 남자들한테 가우트 꽤 많고요. 엑스트라 스파인에서 L5, L4루트가 자극이 되거나 포함된 스트레스 쓰면 무릎이 아프다고 느껴요. 그래서 아무리 거기 엑스레이를 찍고 MRI 찍고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허리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고 힙에서 AV인 있는 경우에 무릎만 특히 비 오거나 눈 오는 저기압 때 이게 아프다고 그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무릎이 아닌 데서도 무릎 통증을 나타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니 자체에는 콘드로말라시아, 본 컨투전, AVM, 본 리전, 메인스칼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본 리전 가장 우리가 쉽게 속는 게 환자들이 아프다고 왔는데 엑스레이 보니까 괜찮고 주사를 했는데 더 아파졌다. 그래서 원장님들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본 리전 요새는 마이크로 프랙처라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러지 그래서 MRI를 찍어 보셔야 됩니다. 일단 주사를 놓기 전에 MRI를 찍어보고 아니면 주사를 놓을 때도 주사 놓고 계속 아프면은 MRI를 찍어봐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게 안전하고요. 루트 테어는 되게 아파요. 얘가 찢어진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 리전 이렇게 본이 하얗게 보이죠? 이건 이제 마이크로 프랙처로 요새는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인스칼 루트 테어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메인스쿠스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 끊어져 있죠. MRI 보시면은 여기 끊어져 있고 여기도 끊어져 있고 보이고 있고요. 이게 우리가 관절경 소견을 이렇게 보이면 끊어져 있고요. 무릎 통증이 이제 비수술적 치료입니다. 사실 원장님들의 가장 이제 무기가 이거죠. 무릎 통증 비수술적 치료. 치료는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전번 몇 년 전에 강의했을 때보다도 지금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뭐 레스트, 교육, 물리치료, 운동, 도수치료, 충격파, 텐스, 초음파, 약물, 두모아디아, 인젝션이 많이 좋아졌죠. 하이로엑시드, PDR은 거의 다 쓰시고 있을 것 같고 콜라겐. 옛날에 PDR은 콜라겐 안 썼거든요. 전번에 제가 강의할 때는. 근데 요새는 이제 다 쓰고 있고 PRP도 지금 승인이 됐어요. PRP도 쓸 수 있고 스템셀도 쓸 수 있죠. 스템셀도. 그다음에 RF 코아듈레이션 옛날부터 했는데 많이는 안 하신 것 같고 아스로스코피, 멀티플 프랙처럴, 그다음에 ACI 뭐 이거는 이제 수술 쪽이니까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다시 가이드라인이 AOS에서 나왔더라고요. 여기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모든 걸 망라하고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스트롱 에비던스는 별 4개고요. 모더레이트는 별 3개, 리미티드는 별 2개, 컨센서스 정도 약간 약한 건 하나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lateral wedge insole are not recommended에 대한 strong evidence입니다. 그러니까 not recommend, lateral wedge insole을 쓰지 말라는 거에 찬성입니다. 이게 쓰라는 것이 아니고. 근데 저는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휜대를 좀 교정하는 효과가 있고, 환자 보고 이것만 하지 않고 X다리로 걸으라고 하면은 좀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케인 써도 괜찮고요. 브레이스 좋습니다. 오랄 다이어트에서 항상 환자들이 질문하는데 이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같은 거 먹어도 되느냐? 근데 뭐 반반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글루코사 콘드로이틴이 당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가능한 드시지 말라고 그러고, 저는 주로 비타민 D만 주고 있습니다. 비타민 D도 사실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호적인 논문이 많아서 저는 비타민 D는 드시라고 하고 주사 놓고 검사해서 30 이하면은 주사를 놓든지 약을 드시든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근데 에비던스는 2개입니다. 토피컬 트림 이것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스트롱 에비던스 많이 좋고요. 환자들이 어떤 분은 이것만 받아가려는 분도 있고, 슈퍼바이즈 엑서사이즈 당연히 좋죠. 네. 그다음에 뉴로무스쿨라 트레이닝 좋고, 셀프 매니저 좋고, 뭐 당연한 겁니다. 페이션 에듀케이션 좋겠죠. 웨이트 로트 인터벤션 좋습니다. 매뉴얼 세라피, 우리가 지금 도수치료하고, 도수치료 결국 매뉴얼 세라피인데 괜찮습니다. 모드레이트, 마사지, 매뉴얼 세라피 하면서 마사지 같이 포함되어 있죠. 도수치료에. 그것도 괜찮고요. 레이저, 요새 힐트 레이저 여러 가지 레이저가 있는데 레이저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Maybe used, improve. 그래서 저도 사실 의심을 했지만은 쓰는 것도 괜찮을 것같아서 저는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비급하기도 복잡하고 그래서. 근데 쓰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큐펑처 괜찮습니다. 아큐펑처. 트랜스, 그러니까 텐스 괜찮고, 요 일렉트레이션, 퍼큐텐스 일렉트리카 너브 스티뮬레이션 괜찮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하는 충격파 괜찮고요. 근데 충격파는 OA가 심한 사람은 좀 더 아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OA가 심하지 않는 사람을 주로 쓰고 있고, 오랄 엔세이드 괜찮습니다. 아세트미노펜 괜찮고, 나르코틱스는 잘 보셔야 되는 게 results are not effective의 스트롱입니다.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쓰지 말라는 얘기니까 이걸 보실 때 여기 항상 긍정문이 아니고 부정문으로 되어 있는 거는 부정에 대한 스트롱 에비던스이기 때문에 오랄 나르코틱스는 별 도움이 안 되더라라고 했고요. 하이알루로닉 액시드 is not recommended. 좋다는 게 아니고 굳이 쓸 필요가 있느냐 그런 뉘앙스인데 많이 쓰고 있죠. 사실 거기 실제로는 인트라 아티클 콜티코스를 저는 많이 씁니다. 요거는 좋다는 겁니다. could provide short-term relief는 strong evidence입니다. 나중에 한번 플라트라 리치, 그러니까 PRP 좀 요것도 모더레이트 정도고요. 디너베이션 세라피, 이 RF로 코아귤을 시키는 거 모더레이트 정도. 근데 좀 귀찮습니다, 여기가. 그다음에 라비지, 이것도 not recommend입니다. is not recommended. 요새 라비지 안 하죠. 옛날에 많이 했는데 안 하는 게 좋겠다 하고. 파샬 매니소토미, 요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OA의 파샬 매니소토미 루틴은 안 좋은데 블락이 있거나 어떤 메카니컬 문제가 있는 경우는 하는 게 좋다. TBR 스톱의 모더레이트. 니들링 하는 게 있나 봐요. 요거는 별로 안 좋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is unclear의 컨센서스로 되어 있습니다. 프리플로팅 인터폴, 이거는 미국에 쓰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건데 별로 리커멘드 안 한다 라고 not to use의 컨센서스 별 하나 되어 있고요. 요새 이건 한국에 안 들어와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별로 걱정 안 되고 미국에서 좀 쓰는 건데 별로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거는 드럭, 세레브렉스 많이 쓰고요. 드로엑시드 신발타죠. 조인스 등 쓰고, 인젝션, 보톡 인젝션하고 파스 이게 바르는 게 있습니다. 인솔, 브레이스는 참 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인솔은 좀 그래도 잘 하시더라고요. 초음파, 레이저, 충격파, 콜드, 핫텐스 다 쓰는 겁니다. 이오노포레시스 이거 괜찮습니다. 이오노포레시스 괜찮고, 엑서사이즈, 도수치료, 니 인젝션은 PDR에 많이 쓰고 있고요. 콜라겐 많이 쓰고 있고, 하이알루로닉 액시드 맞고, 리포타손 좀 많이 쓰고, 트리암실론 아주 심한 경우 쓰고 있고요. 니주 인젝션은 프롤로, 태반을 많이 쓰는 분, 저는 태반은 안 쓰는데 태반을 또 많이 쓰는 분은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안 써봤습니다. 봉독 써봤는데 알러지만 있고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이드로 다이섹션, 니의 주위에 이제 사페노스 너브 블락, 티비알 러브 블락, 페로니얼 러브. 요 중에서 티비알 러브 블락과 페로니얼 러브 블락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요. RF는 저는 안 하고 있는데 또 마취과에서 하시는 분들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저의 치료 원칙은 드롭, 인젝션 버터하고 니 인젝션은 그러니까 PDR은 콜라겐 많이 쓰고 있고요. 스테로이드 리포타손. 리포타손이 덱사를 하프 도즈에 그 롱게버티가 한 2주 정도 가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그다음에 주사를 놓는 의사 입장에서는 당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좀 편안한 것 같아요. 포스테리어 니가 이제 뒤쪽이 아프다 그럴 때 포스테리어 블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달리 니 인젝션을 메디알이 합니다. 주로 이제 리전이 메디알이기 때문에 메디알 들어가면 이렇게 관절이 완전히 다 닳아져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서브 파텔라로 놔서 여기까지 좀 농도가 좀 약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메디알에 저는 이제 관절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관절격 포털 만드는 게 익숙해져서 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 잡고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되고 이게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서요. 이쪽에 저는 이제 딱 보통 이제 파텔라 인페리얼 폴과 이 피모 콘달고 사이쯤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또 니들이 길어야 합니다. 니들이 길어야지 니들 짧으면은 그들 사이노빔에 들어가서 엄청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니들이 좀 긴 니들, 이거 보이시죠? 긴 니들 가지고 여기다 놓습니다. 그래서 쭉 들어가다 보면은 뭔가 저항이 없는 부위가 딱 느껴지거든요. 파텔라와 그 피모 콘다리 사이 ACL 앞쪽으로 이렇게 주사 놓으면은 훨씬 저는 이게 좀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해 심한 분들은 일단은 뭐 수술하기 전에는 뭐 주사뿐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인솔 이렇게 같이 요 라테랄 엣지를 하면은 요 오다리가 약간 X다리로 일자로 되고 아무래도 여기 가는 메디알 쪽에 가는 힘이 좀 덜해지기 때문에 좀 통증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걸을 때 가능한 한 X다리로 걸으셔서 여기를 좀 벌리라고 그러면은 초기 환자들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초기 환자 이거 바르는 거 파스 같은 거 바르시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이제 주로 뒤쪽으로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보통 이제 그 베이커 시스나 텐디나이티스나 메이스가 루트 테어 때 뒤에 엄청 많이 하시는데 여기 티비알 러브 블락을 합니다. 여기 티비알 러브 있고 여기가 티비알 러브죠. 이게 아테리 베인 있고 티비알 러브인데 요거를 밖에서는 이렇게 이제 보고 티비알 러브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블락을 하시면 뒤쪽 통증은 좀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걸로 괜찮으면은 수술까지 갈 필요가 없고 만약 이거 해도 아프시다 그러면은 루트 테어 수술하시라고 그러죠.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아테리를 먼저 찾으셔야 되고요. 아테리 베인 위에 여기 너브 보이죠? 너브 보이시나요? 여기 티비알 러브입니다. 이 티비알 러브면 티비알 러브에서 포스테리어 쪽으로 들어가는 그 조인트 브랜치가 아티큘러 브랜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블락하게 되면은 통증이 많이 없어집니다. 여기든 리도캔을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저는 주로 덱사 0.5하고 노멀 셀라인 3cc 해서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굳이 리도캔 쓰면은 너무 확실히 블락되면 환자가 못 걷거든요. 앵클 블락이 오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리도케인은 안 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페로니얼 러브 이제 라테랄 쪽에 저 바이셉스 밑에 여기 페로니얼 러브 보이죠? 여기다가 놓고 주사면은 라테랄 쪽으로 페인, 라테랄 가끔 무릎에 라테랄 쪽으로 페인 호소하는 분이 있거든요. 거기다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언제 수술하는가? 수술하는 거는 환자가 원할 때 수술하는 거고 리가멘트 맨스 니오의 트라우마 페이션트 환자고요. 주로 이제 태어가 있는 경우에 블락킹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하죠. 근데 요새는 이제 가능한 한 어떻게든 꼬매주려고 하죠. 왜냐하면 요 자체가 없어지면은 OA가 프레시피테이션 되기 때문에요. 루트 테어가 엄청 우리나라 많습니다. 좌식 문화에도 루트 테어가 많고요. 구부릴 때 엄청 아파합니다. 리플렉션 거의 걷지 못하고 요 절절절 기고 오시고 여기 보면은 MRI 보시면 루트 테어가 보이고요. 저희 환자인데 우측 무릎 구부리기 힘들다. 오늘 갑자기 통증이 있었다. 구부리면 아프다. 계단 다니기 불편하다. 맥머리 양성. 풀 플렉션 통증이 있고 림핑 게이트 있고요. 그래서 엑스레이 MR을 찍어보니까 이게 찢어져 있고요. 관절경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턴을 만들어서 꿰매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메인스칼 테어가 있으면은 이 노멀 오웨이 커버가 확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ACL 테어 있으면 15배, 메인스칼 테어 있으면 7배의 그 오웨이 찬스가 있고요. 두모아드 쓰면 좀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헬그레인 그레이드고요. 이렇게 심한 분들 수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술의 종류는 아주 아파서 아파도 약 먹고 견디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예방 목적으로 수술한다? 그런 분 별로 없는 것 같고 환자가 너무 아파하시는데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 치료하는 거는 이제 무릎 관절염 수술의 치료는 연골 파열, 휜다리 교정술, 휜다리 교정, 연골 재생술 반쪽 전체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 바루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루스가 심하면은 연골이 많이 깨져 나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바루스가 심한 경우에
오스테오톰을 쳐서 일자로 만들고 여기는 저희는 줄기세포에서 이렇게 연고를 생성을 시킵니다. 이거는 엑스레이 보면은 괜찮죠? 근데 계속 주사 놓으면 아파해요. 이런 분은 보면은 MRI 찍어보면은 연골이 깨져 있고 나와 있고 여기 본 컨투전, 본 마이크로 프랙처 있죠. 당연히 아프죠. 그래서 여러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반쪽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심한데 이분은 계속 와서 주사만 맞아요. 주사를 놔도 계속 아프시다고 그러고 아프시다고 안 그래요. 이게 붓고 흔들려고 그러는데 계속 수술하려고도 안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제 나중에 수술하긴 했는데 그런 경우는 인공관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무릎이 아픈가? 염증 반응 때문이죠. 염증 반응. 그래서 그걸 막는 거 가장 좋은 약은 세라브렉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존적 치료는 제가 말씀드렸던 주사 여러 가지 뭐 충격파, 초음파 다 쓰시면 되고 언제 수술하는 게 좋은가? 사실은 요거는 수술은 아마 그 로컬에서 통증만 치료하시면 잘 판단이 안 쓸 수 있으니까 일단은 보내보세요. 저희가 보내서 거기서 수술을 하자고 그랬는데도 안 하고 오신 분도 있고 수술해서 이제 나와서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1차 진료에서 꼭 확실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의심되면 보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NC가 가지던 부작용 때 얼마나 NC를 지속해야 하는지, 평소 어떻게 팔러갔는지. 사실 저도 이제 세레브렉스 말고 다른 약을 많이 쓰는데 좀 센 약을 써요. 근데 이제 꼭 한두 달 있다 보면 배 아프다고 그러고 막 설사 있다고 그러고 위 아프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때 세레브렉스를 바꾸죠. 근데 세레브렉스는 그렇게 뭐 환자들이 뭐 부작용 이야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는 그 가까이 사신 분은 2주, 3주에 한 번씩 오시라고 그러고 좀 멀리 사시는 분은 저희 처방 한 9개월, 3개월이더라고요. 91분. 그래서 91분 드시고 오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GPT, 그 다음에 비행 크레아틴인, 그 다음에 그런 걸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고, 만약 배가 좀 많이 아프다 그러시면 내거 가서 내시경 해보라고 그러죠. 네, 두 네. 번째 질문. 두 번째였습니까? 엔세이드 복용 후 진통 효과를 어느 정도 기간 관찰하신지 약제 용량을 증량하실까요? 보통 저는 루틴 처음 줄 때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드시고 와 보세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다. 그러면 혹시 진단이 다른 건가? 아니면 주사를 놔야 되나? 아니면 주사 맞기를 원하시지 않으면 다른 약을 추가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타이레놀을 추가하다든지 신발타를 추가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그 뉴로레틱 같은 거를 좀 추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있네? 네, 두 개뿐이 없어요.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점심도, 점심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좋은 제목으로 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